원래 이게 김효수 교수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오늘 스케줄이 안 되셔서 제가 급하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좀 흥미로운 케이스를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환자는 두 번의 ABR을 받은 82세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파라벨브라 닉을 그때 제가 바스큘라 플러그로 막았는데 다시 그 옆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비어 TVL이 와서 밸브 프랙처 시키고 탑했던 그런 케이스. 82세 할아버지고 이제 올솜네아 펄모널 에데마로 오셨고 이제 에픽 밸브로 이제 MVR, ABR을 했고 다시 그 마이트로 플로우로 이제 ABR을 또 했던 임팩티브 엔도카다이스가 와서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그 옆으로 또 그 엄청난 AR이 또 생겼습니다. 파라벨라 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그 엠플라치 바스칼 플러그 18mm를 사용해서 그 사이로 이렇게 플러깅을 잘 해서 시비어 AR에서 이제 마일드 AR로 이제 바꿔서 4년 동안 잘 지내셨는데요. 그 4년 후에 보니까 그 옆 또 똑같은 형태의 12호 파라벨라 닉이 생기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정상이었던 분이 한 35%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울토그램을 해봤더니 역시 그 옆으로 아주 시비어한 파라벨라 닉이 생겼고 CT에서 보면은 이제 바스큘라 플러그 들어간 그 옆에 그 다시 또 벌어져 가지고 그 요 틈으로 새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 82세고 수술 두 번에 이미 이제 많이 쇠약해지고 이젝션 프랙션도 35% 떨어져 있어서 이제 서저리보다는 당연히 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21mm 마이트로 플로우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21mm 안에 그가 17mm입니다. 그래서 트루 인터널 데미지 17mm니까 사피엔 3 20mm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피엔 3 20mm를 요 안에다 넣으면 요거는 안 막히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밸브 프랙처를 시켜서 밸브 디멘전을 한 3, 4mm 더 넓히면 23mm로 더 이렇게 좀 진붕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트로 플로우는 이제 밸브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저희가 쓴 아틀라스 골드라는 반론을 쓰면은 12기압을 갔을 때 밸브 프랙처가 온다 이렇게 이미 문헌에 다 나와 있어서요. 그 아틀라스 골드를 선택했고 이것이 이제 12기압 가면은 21mm가 이제 한 요 정도 늘어나고 15기압 뭐 이상은 아마 안 줬던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제 탑의하기 전에 밸브 프랙처 시키는 사진인데요. 이때 12기압까지 갔을 때 이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러질 때 어떤 게 있냐면 프레셔 드랍이 그 인플레이션 발론이 처음에는 그 사피엔 그3 집어넣을 때 쓰는 발론으로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다시 이 돌려주면은 이렇게 프레셔가 12기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부러지지 않아서 14기압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이제 툭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프레셔 드랍이 생겼지만 요 틈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밸브를 넣기 전에 부러뜨리고 넣을 거냐, 밸브를 넣고 나서 부러뜨릴 거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희는 미리 해봤는데 원하는 만큼 부러지지 않아서 밸브를 넣고 부러뜨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3mm를 넣고 그렇죠. 23mm 넣어도 서지컬 밸브 프레임과의 이제 틈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넣고 나서 여기 인덴테이션이 이제 생겨 있고 요거를 그 프레저를 계속 올려서 이제 여기가 인덴테이션이 없을 때까지 이제 계속 올렸는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16까지 이제 올라갔었고요. 16으로 벌어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부러진 틈이 있는 것을 이제 잘 보이고 물론 가까이에서 쏴서 정확한 ABA 그 파라벨라 닉의 AR의 디그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에코에서는 뭐 거의 안 보이고 있었고 CT에서도 그 틈이 제가 가꾸지 못했는데 CT에서 그 틈이 좁아진 걸 알 수 있어서 석세스풀하게 실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환자는 이제 나식스 알닥돈 하나씩 먹고 별 문제 없어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가 이제 점점 많은 것을 이제 심플하게 만들면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칩이랑 스트럭처 하티즈 인터벤션이 있는데 스트럭처럴 하티즈 인터벤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건가를 제가 그냥 저 나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뭐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익스펜션 될 거로 생각되는데 뭐 전통적으로는 그 엘더리 페이션 3커스 CBAS가 이제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환자들도 점점 타비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증상 CBAS, 모더릿 AS인데 하프펠리어가 동반되어 있거나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있을 때 이제 그다음에 바이프로스테틱 아ortic 마이트랄 밸브 페일리어 그다음에 이제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인데 뉴마틱이 아니고 이제 맥으로 생기는 이제 시비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시비어 AR 이런 경우도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최익준 교수님 말씀하신 어울리 타바랑 타바 언노드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타비가 커버할 거고 모더릿 AS는 이런 카디악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오는지 아니면 시비어로 이행이 되는지 액티브 서바일런스를 하고 이제 마일드 AS는 이런 어떤 드럭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진행 안 되게 이것이 이제 미래의 비전인데요. 엘더리 페이션트의 타비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심플하고 굉장히 쉬운 걸 여기는 분들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양쪽으로 프라이 퓨전이 그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달라고 했던 분인데요. CT를 찍었는데 칼슘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서 이제 요 사피엔을 바로 이제 그 프리발론 없이 했고 그랬을 때 이제 프로스코피 타임이 13분 46초니까 시술 전체 그 프로로 밟아서 했던 기간이 이제 거의 15분 이내에 끝나는 굉장히 그래서 리스크는 결국 서지컬 리스크가 아니고 아나토미컬 팩터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이로 아까 이제 하는 그 에세이 과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시비어 AS는 파라독시컬이나 클래시컬, 그 아심토마틱 바이커스피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고 이제 AR 스페시픽한 밸브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 이제 AR도 여기 들어갈 거고 이제 바이프로스텍 페일러 그다음에 모더릿 AS인데 그 타비가 도움이 되는 그런 환자군들 이런 환자군들로 점점 익스펜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S를 환자들을 볼 때 알아두셔야 될 것이 타비는 아니 AS는 정지된 질환이 아니고 이 인터스텔 셀이 계속 칼시피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한 디지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타비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이제 LVLA 그 펄모너리 서큘레이션 그다음에 결국은 저쪽 그 RV까지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기에 하면은 시술이 굉장히 쉽고 이제 농통 클리니컬 카디악 데미지가 별로 안 왔기 때문에 농통 데미지가 적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초기에 하려면 이제 이 셀프 익스펜더블과 발렌 익스펜더블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보완하는 밸브들이 나오면서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제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환자를 볼 때는 이 AS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카디악 데미지가 이제 더 큰 문제다. 이것이 농톰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마틴 네온이 이제 2017년도에 유러피안 합전을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이 카디악 데미지가 없는 군 AS에서 카디악 데미지가 이제 LV에 생기는 거는 스테이지 1, LA까지 간 경우는 스테이지 2, 펄모너리 서큘레이션까지 간 경우에는 이제 바스큘레이션 간 스테이지 3, RV까지 간 경우는 스테이지 4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건 이제 에코카디오그램의 각각의 데미지 LVH가 생기고 그 LV 엔드사이클 프레셔가 올라가고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모더릿 시비어 MR이 생겼거나 LA가 커지거나 에티럴 피브레이션이 생겼을 경우 그다음에 RV 프레셔가 60 이상일 경우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 AB 이게 파트너 이게 그 2A 2B를 합친 그
거기서 이제 ABR 했던 사람들의 완이어 모텔리티가 이렇게 큰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격차를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잭 카디오버스큘러 이미징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내셔널와이드 에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더릿 AS 환자인데 이런 또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LV, LA, 이제 펄모너리 바스큘러처, 나이트 벤트클에 왔을 때 그 어떻게 이제 예후가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더릿 AS인데도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Vmax를 4.0 뭐 민 프레저인데 40 이렇게 나오는 그 심플하게 곡이 넘으면 10이요. 거기 안 넘으면 뭐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곡에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AS가 모더리트라도 애프터로드를 견뎌내는 그 환자마다의 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어드밴스 이벤트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겁니다. 예, 요 마찬가지로 이게 언트리트 모더릿 AS가 이게 이 예후가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이제 안 좋다라는 거가 아주 우리 그 인상적인 데이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에코로 그 평가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고 이 커런트 4.0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네피드 프로에이션 하는 환자도 있고 이제 그 네피드 프로 그 CVO AS까지 되지도 않은데 이미 이제 그거에 의해서 카디악 데미지가 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아까 같은 트라이얼하고 저는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이 굉장히 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거는 모더릿 AS인데 아까 말한 그런 그 스트럭처럴 그 카디악 데미지가 오면은 이제 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환자를 인노를 몇 명 인노를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예, 프로그레스 트라이얼은 65세 이상이면서 모더리트면서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카디악 데미지 에비던스가 있을 때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그 모더릿 AS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타비가 아마 이제 그 커버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금방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65세 고령 인구가 아마 65년까지 하면은 이제 그 1827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이제 퇴행성 이런 그 주로 CV어 AS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진단율은 한 0.1%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 미국만 해도 한 7%, 일본만 해도 한 2에서 4%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에드워드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그 시비어 AS 환자가 이제 2028년도에는 한 19만 5천 명,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진단되는 비율은 20만 명이 갑자기 7만 명 정도 이제 반 이하로 이제 떨어질 한 3, 40% 진단이 되고 7만 명 중에서도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은 한 1만 명 정도. 그래서 20만 명 중 찾아내서 한 1만 명 정도 치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